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도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한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아니면 올해 말 이후로 해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별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성소수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봄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이대로라면 가을 거지 수확량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를 2주 정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동력 확보를, 민주당은 정부의 독주 견제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결전을 앞두고 네거티브 공세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충북 지역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지방선거 충북 선대위를 발족했습니다. 김용환 지사 후보 등 출마자들에게 만부기를 전달하고 박빙 승리로 끝난 대선을 상기시키며 끝까지 신발끈을 동여매자고 독려했습니다. 민주당의 12년 잘못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 도민들과 함께 바꿔나갈 것입니다. 여야가 국정 동력 확보와 정부의 독주 견제를 기치로 내건 가운데 상대 후보를 향한 공세도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를 향해 경기도에서 활동하다가 충북지사 선거에 뛰어든 상황이나 체납 이력, 충북에서 선거를 뛰면서 경기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정황 등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아직은 김영환 후보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공세가 과열될 경우 노영민 후보의 이전 시집 판매 논란이나 부동산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환 후보의 경우에는 우리 충북도민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거티브와 후보 검증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양육수당 지급이나 전 노인 기초연금 지원, 반려동물 중성화 비용 지원에 이은 선심성 현금 공약 경쟁이 뜨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주택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청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릴 심의에서 전면 해제가 결정될지 관심이 큰 가운데 연말이나 내년 이후에 가능할 거라는 예상도 많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6월 청주 동지역과 오송, 오창읍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로 촉발된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자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필수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이 안정화됐다며 전면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1%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지역 해제 여부는 다음 달에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필수 요건인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소된 것은 물론 세 가지 선택 요건 중 아파트 청약률을 빼고는 모두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 취득세 중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집을 팔아서 어떻게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게 못 팔잖아요. 여기 청주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 이후를 점치는 전망도 팽팽합니다. 청주 아파트값이 본격 하락세에 접어들지 않았고 상반기 분양된 아파트 청약 열기도 여전히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청주는 대구나 세종처럼 완연한 하락세도 아니고 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조정 해제를 논의할 것 같습니다. 조정지역 규제는 시장 과열을 시키고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이는 긍정적인 면이 크지만 집값 양극화와 거래 침체 등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정지역 해제 요구가 전국적으로 본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계류와 폐기를 반복하면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이나 국적,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5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무기한 계류 중인 상태. 최근 시민단체가 충북 지역 8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1명만 찬성하고 7명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충북 지역의 21대 국회의원들이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걷어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인권 신장과 평등한 사회를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도 성소수자들이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충북에서 성소수자들이 직접 공개된 자리에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대신해줄 정치인 하나 없는 우리는 더 이상 정치의 수단으로 또는 대상으로 치부되지 않겠습니다. 용산에서 시작된 차별금지법 관련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67.2%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방선거 분위기에 묻혀있지만 요즘 봄 가뭄이 심각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겉으로 멀쩡해도 생장이 더뎌 가을 거지까지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구마 싹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군데군데 말라 죽은 싹들도 눈에 띕니다. 지난달 말 파종을 한 이후 비다운 비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강낭콩 등 다른 작물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생장이 멈춰 있다는 게 농민의 말입니다. 말로 죽을 수도 있다고 봐야죠. 근데 하여튼 하늘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심정인데요. 참 좀 어려운 심정입니다. 지금. 멀리 금강으로 흘러드는 이 하천은 평소 풍부한 수량을 자랑했는데 봄 가뭄이 계속되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근 논밭으로 물을 끌어올려 댈 수 없을 정도로 수위가 떨어졌습니다. 한 10분의 1이 뭐야? 완전히 그냥 뭐 없다고 봐야지, 옛날 기업에서. 이 하천을 이용해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도 지금 물을 줘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현재 마른 상태예요. 지난 겨울 가뭄의 여파가 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도내에 내린 비는 관측수에 따라 편차도 심했고 그나마 남부 지역에 40mm가량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청주 등 중부 지역의 강수량은 반토막 수준입니다. 청주의 경우 5일간 겨우 22.8mm의 비가 내렸는데 같은 시기 평년 강수량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당분간 비 소식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가을 거지 수확량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은 지방선거 분위기 속에 봄가뭄의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농정당국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음성군의 국내 유일의 수소차 관련 부품 시험 평가센터가 들어섭니다. 수소버스와 트럭 등 수소차의 내구성과 충전소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곳인데 오는 2024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 수소차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현재까지 1,095대가 운행 중으로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 거리가 길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소버스와 화물차도 전국에서 160여 대가 등록해 운영 중인데 정부의 2050년 수소차 11만 대 보급 정책에 따라 수소차와 충전소 등의 관련 시설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음성군 성분산업단지의 수소차 보급의 핵심 역할을 해낼 수소버스 충전소 부품 시험평가센터가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 26종의 시험 인증 설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수소버스에 대한 내압 용기에 대한 검사, 또 수소 충전소에 사용되는 각종 밸브 등 부품류에 대한 시험 평가와 인증 업무를 수소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와 수소 연료전지로 추진하는 중대형 제품의 내구성을 시험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입니다. 수소 상용차 관련 기업들이 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로 와야 됩니다. 모든 상차들이 음성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수소 안전체험교육관,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충북 혁신도시 인근을 국가수소안전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진천 군수 선거는 3선을 둘러싼 전현직 군수 간의 맞대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JB 토론회에서 맞붙은 두 후보는 각자 군수 재임 시절의 성과를 강조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후보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유치와 인구 9만 돌파 등 자신의 군정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를 유치했고 역대 최고 상주인구 9만을 돌파하는 등 역사적인 성과를.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 역시 군수 시절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혁신도시 등을 유치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진천 발전의 토대가 된 핵심 인프라 구축 경험을 되살려서 진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각자의 군정 성과를 강조하며 포문을 연 두 후보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구축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 여러 관문을 놓고 여당 출신임을 강조한 김경회 후보는 정치적 해결을, 송기섭 후보는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 수요를 증가시키는 행정적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결과적으로 지방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국철로 바꾸겠습니다. 2조 2천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왜 정치적으로 개입이 됩니까? 그러면 수도권 내륙선이 이게 뭐냐? 교통 수요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서로 군정을 이끌었던 경험과 성과를 강조하며 능력 있는 후보임을 강조한 두 후보는 농업 축산 정책과 의료 공백 해소 대책 등에 대해서도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에 출마했습니다. 변 의원은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국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민주당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개헌특위를 상시 운영하고 국회 미래연구원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변 의원 외에 4선의 김영주 의원이 부의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8일 영동군의 한 마을 이장들에게 돈 봉투가 전달된 사건이 영동군수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는 오늘 자신의 사돈이 순수한 마음에서 봉투를 건넨 것일 뿐 자신은 연루된 바가 없다며 민주당 윤석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윤석진 후보는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를 이번 돈 봉투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하는 듯한 카드형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국민의힘 단양군수 후보 공천에 반발한 단양 지역 청년당원들이 민주당 김동진 단양군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단양청년위원장 등 10여 명은 단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양군수 공천 과정을 보면서 실망과 배신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 김동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단양 지역 당원 1,250여 명이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했거나 탈당계를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자체 선정한 충북 7대 정책을 도지사와 시장, 군수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공약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도지사 후보들에게는 청주권 초집중이 매우 심각한 만큼 충북 지역 균형 발전을 민선 8기 도정이 1순위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청주시장 후보들에게는 매년 3억 원 이상의 상생발전 기금을 출연해 비청주권과의 상생발전 사업에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시행 중인 21주기 근무 체계는 휴식 시간이 부족해 체력적 부담이 크다며 3일 단위 근무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일 단위 근무 체계는 24시간 동안 근무한 뒤 하루는 대기 상태에서 비번, 나머지 하루는 완전히 휴무하는 근무 체계입니다. 2022년 CJB 북부권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충주에서 열렸습니다. 문대식 시청자위원장은 오는 6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 검증과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진정한 도민들의 일꾼을 뽑는 데 CJB가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